최근담입니다. 오늘 내 이야기할 거는 세 가지 정도 돼요. 맨 처음에 하태경 의원, 그 다음에 황하나 사건, 그 다음에 버닝썬. 처음에 이야기할 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나라당 있다가 그 다음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90학번이니까 하태경 의원은 지금 86학번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군회를 안 갔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86학번 정도 되면은 그때는 항상 한창 학생운동이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뭐 투옥되거나 아니면은 고문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때는 범청학년이라 그래갖고 범청학년 사건으로 2년간 실형을 받아가지고 옥살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태경 의원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좌우가 되는데,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당리당략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반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갔을 때 은상 이상 땄을 경우 있어갖고 군 면제가 되는데, 군 면제되는 만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했었는데, 그게 허위나 아니면 부실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걸 좀 밝혀내서 지금 국가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병역 특례에 대해 가지고 폐지, 체육인들의 병역 특례 폐지에 단초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속초시장 문제 있죠. 속초시장이 60한갑을 기념을 해서 자기 집사람과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제주도에 갔었는데, 오비락이라고 돌아오는 시점에, 제주도 가 있는 시점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질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이제 특히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비난을 많이 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다른 방도를. 그러니까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에는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 운송수단에 대해 갖고 빨리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난데 가면은 또 거기 불난데 가면은 국회의원들 온다고 브리핑 준비를 해야 되고, 브리핑 준비하는 그 인력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만만찮게 될 거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가지 않는다면은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소방청 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쪽에 빨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범청학년이나 아니면은
이런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되게 야당에 많이 가는데, 이 사람이 여당에 갔던 한나라당, 보수당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중국의 지린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거기선 탈북민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지지했던 북한 정부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돌아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옛날 전신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급진적인 좌파 성향에서 우파로 돌아서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우파로 돌아섰어도 또 우파를 이렇게 견제해주는 게 쉽진 않은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지요. 외손녀인 황하나 양이 이제 이렇게 마약 사건인데요. 이 황하나 양은 제가 이번 일보단 더 일찍 본 뭐냐면은 JYJ라고 아이돌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JYJ라고 거기는 이제 박유천, 원래 미키 유천인가 그렇게 됐죠. 박유천이 하고 결혼하는 상대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메이커의 매스컴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황하나 양이 마약 투약에 대해 가지고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지금 구속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 그리고 뭐 국민 가수라고 칭하는 조용필 대마초 사건, 그런 일련의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황하나 양의 이게 마약 투약 사건은 좀 그때와는 좀 본질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뭐 박범이라든가 탑, 지드래곤, 성리 이렇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썼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갑부라 그러지요. 중산층 이상을 넘어서는 그 최상위 계층이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한때 루머슬로 돌았던 이제 그 김무성 사위, 그리고 이번에 남양유업 외손주인 이제 황하나, 그리고 또 문제도 터졌죠. SK, 그 다음 현대, 재벌 3세들. 근데 이 SK나 현대, 여기서 뭐 재벌 3세들은 반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현대는 일대는 정종 회장이 있어갖고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이 여러 개를 이렇게 이끌고 갔었는데, 그 적통은 또 현대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아들도 아니고 또 그 형제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SK도 똑같고, 사실 이게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제대로 키운다는 거는 쉽지만은 않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로 알고 있죠. 사도세자로 알고 있는 장조, 영조의 아들입니다. 영조의 아들이고 디주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디주에서 보람인가 갇혀 있어가지고 뭐 아사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조가 자기 사도세자가 미워서 그렇게 디주에 넣은 게 아니고, 그 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칼로 무참하게 그 궁녀들을 많이 죽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게 부끄러워서 사도세자를 불러서 몇 번 타르고 몇 번 타이른 끝에 이렇게 해서는
자기 자식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싶어서 뒤주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영조가 엄청나게 슬퍼하죠. 그것처럼 이게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특히나 돈이 많다든가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돈이 많거나 뭐 가장 유사하긴 돈이라고 볼 수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경우에는 자식을 핸들링이 안 되는 겁니다. 핸들링을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식이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자식들이 이제 좀 더 자기들 생활하는 데서 루즈하게 생활하고 좀 방탕하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즘 하도 난리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죠. 버닝썬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나려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누구 말대로 우연찮게 낚싯대를 저수지에 들었더만 뭐 커다란 고기가 잡혔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버닝썬 사건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 버닝썬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론 들어가서 뭐 여성 고객을 건드렸겠죠. 건드렸는데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직원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보고만 있고 오히려 그 피해자를 폭행을 했다 해서 이 이슈가 되었고, 그 버닝썬에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아이돌 그룹에 속해 있는 성리라는 그 아이돌 멤버가 또 버닝썬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버닝썬 지분에 있어 갖고 그걸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버닝썬 자체에 있어 갖고 안에 내부적인 불법 행위도 하고, 그러니까 성접대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가의 양주도 팔고, 또 그리고 손님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 세탁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버닝썬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둘 다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느냐? 클럽이라든가 버닝썬이라든가 아레나라든가 있는 그 가장 큰 클럽들은 돈이 많이 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뒤로 먹는 사람들이 검찰하고 경찰입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깨끗하게 종결을 하면은 자기네 다음에 뒷돈 받아 먹을 수 있는 또 구멍이 없어지는 거고, 검찰에서는 또 파고드니까 또 검찰하고 연결된 고리가 있고, 즉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서로가 이렇게 물어뜯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버닝썬 사건은 그냥 크게 이슈되지는 않고, 아마 다른 이슈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거 묻어버릴 겁니다. 이거는 묻어버리고, 묻어버린다, 무마를 해버리겠죠. 무마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서로가 다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막 복합하게 터뜨리면서 버닝썬 사건은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경찰이나 검찰은 뭐 또 이게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뭐 버닝썬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타의 유흥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은 유흥기관으로 돈을 받고, 검찰은 또 유흥기관에서 즐기고 그 사람들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갖고 아마 또 다른 어떤 접대를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태경 의원이라든 황하나, 버닝썬, 이
하태경 의원 사건을 이야기를 빼놓고는 황하나나 버닝썬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유사한 것 같고, 오히려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아마 황하나 사건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은 예전에 우리 그 남양유업 대리점 사건 때문에 지금 매출도 많이 꺾인 데다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나 검찰이나 경찰로 봐서는 뭐 거기에다 데미지를 주더라도 크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이번 황하나 사건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SK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에 현대는 SK에 이제 적통이었으면은 아마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건데, 이 사람들 적통들이 아닙니다. 다 반개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더 많이 건드릴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현대나 SK의 반개와 적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반개들이 적통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적통들은 안 도와줍니다. 그 일례가 뭐냐면 SK그룹 회장이 자살했을 때, SK그룹 만약에 세양그룹 회장이 자살했을 때 옆에 있는 이건희라든가 다른 형제들은 절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면 자기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자살한다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결코 이렇게 자살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건데, 안개기 때문에 그렇게 놔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황하나 사건은 점차 보고 SK하고 현대에서 재벌 3세들의 조사는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버닝썬 사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버닝썬은 우리만 묶여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도 묶여있고 중국도 묶여있고 대만도 묶여있고 여러 개가 묶여있고, 이 안에는 가장 큰 거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커넥션이 묶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버닝썬은 파면 팔수록 경찰이나 검찰은 서로가 손실보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황하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재벌 3세들에 있어갖고 마약은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건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야기해볼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북미 간의 대화, 그게 실제로 한 번 더 3차 회담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 갖고 전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